안녕하세요, 스티치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자수의 기초 스티치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와 카우칭 스티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선을 표현하는 스티치인데요. 특히 아웃라인 스티치는 프랑스 자수에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스티치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티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아웃라인 스티치 밑에 제가 스템 스티치라고 또 적어 놨는데, 사실 수업할 때는 제가 스템 스티치를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 제일 많이 쓰이는 아웃라인 스티치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일단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은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웃라인 스티치보다는 스템 스티치에 대해서 더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 스템 스티치는 책을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좀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굳이 큰 차이가 없으면 헷갈리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안 알려드리는데, 우선 스템 스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템 스티치는 줄기를 많이 표현하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우선 한 땀을 제일 끝에서 나올게요. 그리고 한 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실이 아래로 향해 있죠. 그리고 처음 나왔던 곳과 같은 구멍에서 뒤에 매듭을 잘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모양이 중요해요. 실이 아래로 가 있고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실이 아래로 가 있게 되고, 다시 실을 아래로, 술을 넣으실 때는 왼손 검지로 살짝 잡으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만큼 또 이렇게 가서 요 실을 다 빼기 전에 또 같은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실이 항상 아래로 가게 해서 이제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들이 조금씩 겹치게 되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이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널찍널찍하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넓게 하고 있어요. 아마 곡선이 되거나 조금 휘어진 선을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는 땀을 좀 작게 하셔서 하시는 것이 모양이 더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같은 구멍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프랑스 자수는 선을 표현하실 때 일정한 간격으로 가시는 것 중요하고, 간 다음에 만약에 같은 구멍이 나올 때 같은 구멍을 잘 찾으셔서 기존에 놓았던 실을 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옆으로 같은 구멍이지만 깔끔하게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끝에쯤 다 와가면은 이거를 몇 번쯤 더 나누어서 가겠다 생각을 미리 계산을 해 두시고 술을 놓으시는 게 끝에 가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끝에 도안을 맞춰서 이렇게 가고, 마지막은 같은 구멍에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겹쳐진 듯 하지만 제가 널찍널찍하게 해서 또 별로 굵진 않는 그런, 이렇게 좀 매끄러운 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스템 스티치이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보시면은 굳이 이거를 차이를 왜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실들을 사용할 때 그 실의 꼬임이나 그 방향 때문에 이 두 개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지금 25번 살을 사용하고 실을 한 올 한 올씩 다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에 꼬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차이를 한번 볼게요. 실을 똑같이 끝에서 빼시고 이번에는 실이 아래가 아니고 위로 보내줄 거예요. 실이 위로 간다는 것만 빼고는 똑같이 한 땀을 가고 한 땀을 가셔서 또 같은 구멍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이번엔 실이 위로 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아래로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땀은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위로 가고 이렇게 밑에 스템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실이 위로 가고 바늘이 아래로. 사실 이걸 하실 때는 아까는 실이 아래로 갈 때는 살짝 잡아줄 수가 있지만 이건 위로 갈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조금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한 땀을 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실이 항상 위로 가 있죠. 프랑스 자수 하실 때는 사소한 것 같아도 실의 방향이나 바늘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티치를 공부하실 때는 그런 거를 좀 유의하셔야 돼요. 똑같이 아까처럼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도안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럴 때 실을 잘못하시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아웃라인은. 그래서 실이 떠 있지 않게 잘 붙도록 한 번씩 확인해 가시면서 술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곳에서 넣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게 아웃라인 스티치예요. 뒷모습을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여기 백스티치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백스티치의 뒷모습은 아웃라인하고 비슷해요. 두 가지를 수놓아 봤는데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두 개 똑같이 세올을 사용했고요. 실을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에 꼬임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위의 방법보다는 아래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주로 그냥 스템 스티치라고 따로 이야기는 하진 않고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 하나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개 일단 다르다는 거 그거는 일단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지도 몰라요. 헷갈리신다면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 스티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예요. 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 백스티치나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선을 표현할 때 특히 식물의 줄기나 이런 선을 표현할 때는 빠질 수 없는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티치 노트에 있는 아웃라인과 카우칭 스티치를 수놓아 보면서 조금 더 변형된 모습을 아시고 싶으면 요거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러닝 스티치와 백 스티치를 아마 수놓아 봤죠? 이번에는 아웃라인 스티치와 카우칭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해놓은 것과 같은 색실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트를 끼우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기존에 수놓은 게 있으시면 여기에 바로 수트를 끼우시면 아마도 이런 거는 조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수를 놓을 곳을 수트 중앙에 놓고 살짝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보호가 되게 이렇게 수트를 끼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천을 덧대서 수를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은 하고, 근데 알려드릴 것이, 저는 아까 스템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를 구분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가 편한 스템 스티치, 실이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고 있어요. 이 땀의 크기는 아마 계속 하시다 보면 본인의 땀의 크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하셔서 넣고, 바늘을 넣고 실을 다 빼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같은 구멍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실을 다 빼시면은 같은 구멍을 찾기도 어렵고 모양이 별로 예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을 다 빼기 전에 살짝 잡고 있고 바늘을 다음 칸에 넣고 이렇게 빼주셔야지 모양이, 실이 안 흐트러지고 예쁘게 돼요. 이렇게 또 일정한 땀으로 나가고, 실이 꼬일 경우에는 잘 풀어주셔야 돼요. 아웃라인은 술을 넣다 보면 아무래도 실이 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안에 맞춰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웃라인이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좀 다른 버전의 아웃라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을 두 줄을 그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서 나와서 똑같이 실을 아래로 하고 한 땀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처음에 나왔던 데서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되는, 이쪽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서 나와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예요. 실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선 온전히 겹쳐졌지만 여기선 3분의 2만큼 겹쳐지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볼게요. 한 땀 가셔서 여기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면 이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좀 덜 겹쳐지는 모양이 좋으신 분은 그냥 이거를 이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은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는 똑같이 같은 구멍으로 넣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두 개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이라서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아웃라인보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실들이 덜 겹쳐지기 때문에 선이 좀 더 가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올이지만 좀 더 두꺼운 실을 사용하면 눈에 좀 더 띄긴 할 텐데, 조금 더 밧줄같이 정교하게 꼬여있는 모양이고, 좀 느슨하게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편하신 대로 아웃라인을 수놓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직선에서는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이렇게 좀 곡선이 되는 모양엔 아무래도 저는 촘촘하게 채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아웃라인 방법을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쪽에 곡선을 이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여기서는 중간쯤 되는 곳을 표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웃라인 스티치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실을 위로 아래로 어떻게든 보내도 직선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의 꼬임이 살짝 느낌이 다를 뿐이고 큰 상관이 없는데, 곡선을 하실 때는 저는 이 곡선이 휘어진 부분, 이렇게 U자처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처음 하셨던, 말하자면 아까 스템 스티치 실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수를 놓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꼭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살짝 돌리셔서, 수놓기 편하게 돌리셔서 자기가 봤을 때 U자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바늘을 빼고, 아까 처음에 직선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작은 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중간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아웃라인으로 곡선을 하실 때는 촘촘하지가 않으면 실들이 서로서로 좀 벗어나게 되고 늘어지게 돼서 조금은 작은 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촘촘하게 했어도 실이 헐렁하면 나중에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살짝은 당겨주면서 늘어지지 않게 술을 넣으세요. 도안을 돌려가면서, 수트를 돌려가면서 수를 넣으시는 게 편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쯤 오시고, 중간쯤 와서 이렇게, 원래 이게 끝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넣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중간쯤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한 뼘 더 가서 이렇게 끝낼게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끝내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차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색실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같은 색실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중간으로 오고, 그 다음엔 반대쪽 끝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향이 U자 모양에서 갑자기 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방향대로 하면은 이 모양이 안 예뻐지기 때문에 결이 달라져서 여기 시작했을 때처럼 끝에서 U자 모양으로, 내가 봤을 때 끝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땀을 작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해볼게요. 한 번씩 튀는 실이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술을 놔주세요. 이제 거의 중간에 마주칠 때가 됐는데, 또 계산을 잘 해가면서 중간에 여기서 이쪽에 끝과 같이 땀을 공유해요. 같은 칸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놓았던 거, 여기가 반만 겹쳐져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하늘색이랑 이거를 살짝 밀어내고
이쪽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중간 지점 표시한 여기 자연스럽게 중간 지점을 표시한 같은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같은 색 실로했으면 한 번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은 다른 색 실로 사용했는데 자연스럽게 중간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아웃라인 마지막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웃라인으로 직선을 수놓다 보면은 이런 모서리 부분을 수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진 부분을 그 부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은 아웃라인 똑같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직선 하던 아웃라인 그대로 끝까지 우선 가주시면 됩니다. 끝에 꼭지점에 끝까지 직선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끝에 같이 넣어서 일단 한 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끝까지는 오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 또 시작할 때는 선의 끝에 있는 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끝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구멍에서 나오면 실이 당연히 빠져버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한 칸을 우선 먼저 앞에 빼고 다시 그 꼭지점으로 같은 구멍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서 나오면 또 실이 빠지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앞에 빠지지 않게 살짝 앞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에가 둔하지 않게 이렇게 각지게 모서리가 잡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를 만나게 되면 조금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에 모서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똑같이 같은 구멍에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모서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 한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그냥 일반 직선이었을 때, 곡선일 때, 그리고 모서리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우칭 스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